안녕하세요. 텍스살롱의 최재무사입니다. 오늘은 유동성 함정과 투자 함정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 하의 바람직한 투자의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투자 함정이라는 용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유동성 함정과 관련해서 투자의 내용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 보려고 하는 마음으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1. 유동성 함정. 경제학 이론에 유동성 함정이라는 경제 용어가 있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인즈의 유동성 선호 이론에 의하면 사람이 화폐를 보유하려는 동기는 거래적, 예비적, 투기적 동기로 구분된다고 합니다. 거래적 동기라는 것은 시장에서 거래를 하기 위하여 화폐를 보유한다는 의미이고, 예비적 동기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지 못할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화폐를 보유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자율과 가장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은 투기적 동기로서 이자율과 감소함수 관계를 가지며 그림에서 LS선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자율과 감소함수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높으면 예금을 통한 이자 수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유동성이 줄어들고, 이자율이 낮으면 투자를 통한 수익 활동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유동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S 곡선 중에서 이자율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투기적 화폐 수요는 이자율에 완전 탄력적이며, 이 말은 이자율이 조금만 변동이 있어도 투기적 화폐 수요는 무한에 가깝게 증가한다는 뜻입니다. 그림에는 AB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을 유동성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이자율 I1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앞으로 이자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게 되므로, 이때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더 하락시키고자 이자율을 떨어뜨려야 투자가 이루어지므로 그런 것입니다. 통화량을 M-로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그 증가된 통화량을 가지고 정권을 매입하지 않고, 이자율이 올라갔을 때, 즉 정권 가격이 싸졌을 때 정권을 구입하기 위하여 증가된 통화량을 모두 현금으로 보유하려는 성향을 가지므로 화폐 수요는 무한히 커져서 이자 탄력성은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이자 탄력성이 무한대로 커진다는 것은 이자율이 조금만 변동하여도 유동성의 변동이 거의 무한대에 가까워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화폐 당국이 공개시장 조작 등으로 통화 공급량을 증가시켜도 이자율을 낮출 수 없으므로 기업의 투자를 자극할 수 없게 되어 금융정책은 무의미하게 됩니다. 이를 유동성 함정이라고 합니다. 후에 케인지어는 케인즈 이론을 따르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유동성 함정을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과 더불어 유동성 선호 이론을 금융정책 무용론을 주장하는 최대의 이론적 무기로 삼았습니다. 투자의 이자율 비탄력성이란 말은 투자가 무한대로 늘어도 이자율의 변동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뜻입니다. 물론 이는 유동성 함정에 빠지기 전에는 금융정책이 어느 정도는 효과를 발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번 투자 함정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투자에서도 투자 환경이나 시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성 함정과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생산성 곡선을 아웃풋으로 해서 OS 곡선이라고 하였습니다. OS 곡선 중 이익률이 아주 낮은 수준에서는 투자 생산성 곡선은 이익률에 완전 탄력적이며 아주 작은 이익률 변동에도 투자 금액의 변동은 무한대에 수렴할 정도로 커진다는 뜻으로 그림에서는 구간 A, B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투자의 이익률 비탄력성을 의미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투자가 무한대로 늘어도 이익률 변동은 제로에 수렴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 구간을 투자 함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때는 이익률 P1이 너무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앞으로 이익률이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투자 비용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게 됩니다. 이때 정부가 주도하여 기업의 투자 금액을 I-에서 I-로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사람들은 증가된 생산액을 매입하지 않고 이익률이 더 떨어졌을 때 생산된 자산을 구매하려고 하는 성향을 가지게 되므로 이익률에 대한 투자의 탄력성은 무한대로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기업이 투자액을 증가시켜도 이익률을 더 이상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수요를 증가시켜 기업의 투자를 자극할 수 없게 되어 투자 정책은 무의미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을 투자 함정으로 가정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유동성 함정과 투자 함정을 살펴보았는데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세 번째,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하의 바람직한 투자는 무엇일까에 대한 결론을 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기업의 투자는 기업의 이윤을 발생시키지 못하고 매몰 비용이 될 가능성이 크고 무의미한 투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경제 상황 하에서는 무리한 투자보다는 보수적이고 방어적인 경영을 통하여 경제 위기가 쓰나미처럼 휩쓸고 지나간 다음 구조조정 등으로 비축해 두었던 여력으로 경제 회복기에 더 큰 기회를 잡아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는 개인도 기업도 국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의 올바른 뜻은 바로 이런 합리적 경제 행위를 두고 하는 말일 것입니다. 누구도 감당하지 못할 위기의 시기에 쓸데없이 실탄을 낭비하면 정작 기회를 잡기 위한 전쟁에서는 쓸 실탄이 사라질 것이고 결국은 경제전쟁에서 패배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제위기 상황은 모두의 위기는 아닙니다. 부채가 없고 유동성을 충분히 보유한 사람들에게는 위기가 아니라 기회인 것입니다. 국가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 상황에서 기업으로 하여금 무리한 투자를 종용하였다가 매몰 비용화되면 정작 위기가 지난 다음 세계화의 경쟁에서 뒤처지게 되고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나라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위기 상황에서의 투자는 개인이나 기업이나 국가 모두에게 보수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유동성 함정 그리고 투자 함정에 대한 내용과 세계적인 스태그플레이션 하에서의 바람직한 투자가 어떤 것일까 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